네, 반갑습니다. 9월 30일 금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9월이 마감이 됐습니다. 약보합으로 마감이 돼서 조금 아쉬운 감이 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성과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포인트가 조금 진정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죠. 자, 하지만 역시 개인들,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매도는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런 종목군들이 내려가면서 시총 상위에 있는 것들이 내려가고 있죠. 그러면서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기관들 매수 진행되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수급은 연속적으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들이게 되면서 시장을 좀 방어하려는 움직임들 좀 많이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 계속 진행될 수 있을 것인지 차트 보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죠. 자, 종합주가지수 상황 먼저 보시면은요, 일단은 양봉이 아니라 음봉 마감이에요. 조금 아쉽죠. 그래서 이제 다지 형태의 모습이긴 한데, 일단은 지지선은 현재 시점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신저가 만들어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2170포인트에서 크게 멀어지지 않는 형태의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장중에는 그래도 제법 좀 올라가려는 모습도 보이게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좀 역부족인 것 같아요. 자, 과매도 국면 계속 진행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갑자기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은 이제 저점이 잡혀가는 형태에서 과매도가 진행 중일 때 보통은 그냥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형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휴일이죠. 휴일이다 보니까 이제 미국 시장이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변수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주말장에는 어떤 변수가 일어나도 관계가 없고요. 올라가면은 조금 아쉬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올라가도 관계가 없고 내려가도 관계가 없고, 자, 월요일날 장세에 영향을 좀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10월달 시작하는 스타트에서 10월 3일 월요일 미국 장세에 따른 그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휴일 동안에는 그냥 편안하게 휴식을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수가 좀 빠져서 마음은 좀 쓰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래서 마음 편안하게 가지시고,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연속성을 좀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만 우리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일 동안에는 그냥 마음 놓고 쉬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저점 잡고 있다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 분봉상에서 보시면 저점이 살짝 이탈한 모습은 좀 있어요. 장중 저점이 지금 2160포인트에서 잡혀야 되거든요. 근데 살짝 이탈해서 마무리가 됐죠. 2155포인트. 이거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저점을 잘 잡아주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낫지 않나 싶기도 한데, 실질적으로는 그 매수 포인트로 봤을 때 대형주 쪽 시총 상위가 코스피 쪽에 2차전지가 조금 더 많이 끼어있죠. SDI, 그 다음에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이런 것들이 이제 변수를 가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스피 쪽이 조금 더 약세를 보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급 같이 보도록 하죠. 수급 보시면 외국인들이 오늘 1670억 정도 매수가 좀 들어옵니다. 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동안 장중에 계속 매도 양상을 띠고 있었던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왔다는 부분들, 물론 이제 이 반대 매매 아니죠, 그 공매도에 대한 환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공매도에 대한 환매가 들어올 때도 같이 저점 매수가 같이 포함돼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참고해 본다라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통해서 지수를 방어해주는 역할을 좀 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것들을 오히려 또 저점에서 매수함으로 인해서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판단해 봅니다. 다만 기관 쪽은 조금 아쉬운 게 많아요. 네, 연기금도 500억 가까이 사다가 지금 완전히 밑에까지 다 떨어진 상태고요. 투신 같은 경우가 590억, 투신이 오늘 가장 많이 샀어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금융투자도 순매수 2천억 가까이 있다가 그거 다 줄여가지고 마무리됐습니다. 이 물량을 물론 외국인이 받아주긴 했습니다만, 이 금융투자의 물량이 계속 유지만 됐었다면 시장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기관 쪽은 일단 관망으로 들어갔고요. 외국인들이 매수를 조금 더 들어왔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 보도록 할게요. 오늘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현대차하고 LG화학하고 시총이 한번 뒤집어졌었어요. 지금 LG화학, 현대차, 삼성, SDI가 서로 거의 비슷한 수준의 시가총을 유지하고 있는데, 현대차가 아까 한 2시 반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시총 5위권에 유지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LG화학이 조금
뭐 분위기를 좀 잡아준 것 같아요. 아니면 현대차가 조금 내려갔든지 뭐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시총이 다시 뒤집어졌는데, 자, 이대로 간다면은 2차전지 쪽은 계속 뭐 이탈이 나올 것 같죠. 지금 LG에너지솔루션 오늘 3%대 하락하게 되면서 100조 원대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총액이 계속 떨어지게 된다라면 하이닉스가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내게 됐을 때 하이닉스의 시총은 올라가게 될 테고 LG에너지솔루션은 내려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조금 더 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제는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의 시총이 지금 300조가 깨지면은 조금 보기 안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왔다라면 사실은 삼성전자 다 내린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뭐 조금 지켜보긴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고 나머지들은 별로 대단한 건 없었습니다. 특히 셀트리온이 좀 올라와서 그나마 좀 다행이지 않았나 싶긴 한데요. 셀트리온의 어떤 반등은 이제 코스닥 쪽에 영향을 좀 많이 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쪽 넘어가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이 상승세 보였고요. 에코프로뱀하고 LNF는 지금 낙폭 계속 키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첨보까지 마찬가지로 뭐 지금 18만원대 뭐 이렇게 9만원대 나란히 깨지고 있는 모습인데, 어차피 뭐 내려가야 될 거 내려가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시총 상위에 있다 보니까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에코프롬하고 LNF 두 개만 합쳐도요 시총이 지금 15조쯤 되죠? 15조 정도 나오는데 이 15조 원에 달하는 이 시가총액이면 대단히 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15조에 달하는 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4위권부터 해가지고요 쭉 다 더하더라도 15조가 될까요? 지금 첨보 빼고 한다면은 15조 비슷하게 나올 것 같긴 한데 그 정도 수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얘네 밑에 있는 애들이 아무리 잘 움직이더라도 첨보, LNF, 에코프로뱀이 갖다가 던져버리게 되면은 이 17조쯤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 정도에 달하는 그런 부분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그런 내용이라고 판단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또 밑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느냐 또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은 약세가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판단하시면 됩니다. 네, 다행히 그래도 셀트리온 제약하고 헬스케어가 오늘 반등을 좀 해줘서 그나마 좀 나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삼성전자는 하이닉스가 반등을 조금 해주면서 이 배터리 관련주들의 하락을 어느 정도 방어해 준 것처럼 지금 비슷한 형태였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은 말 그대로 오늘 되게 재미가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주말장인데 아래로 떨어진 상태에서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올라갈 때마다 개인들 물량이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신용잔고가 17조까지 내려갔는데 이 부분이 이제 주말 지나서 집계가 되면은 16조대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오늘 아침에도 반대 매매가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짧은 기간 내에 한 일주일도 안 되는 사이 기간에 지금 신용잔고가 무려 2조 원이 감소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용잔고가 빠르게 줄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개인들이 투매를 많이 던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변동성 있는 종목들 좀 살펴볼까요? 네, 오늘 상승 종목은 위가 오늘 1등으로 올라왔네요. 그 다음에 오성첨단 소재가 오늘 상한가. 야, 이거 상한가 올라가는 모습. 오늘 S맥도 좀 강세 보이긴 했는데 오성첨단이 훨씬 더 강했던 것 같아요. S맥도 오늘 잘 갈 수 있지 않나 싶었는데 자 17%까지 갔다가 다시 9%대로 마무리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엔젠바이오, KBG 이런 종목들인데 너무 작아요. 시총이 너무 작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보실 건 아니죠. 캐스텍 코리아도 300억짜리 이런 것들은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좀 있었다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베트남 개발이 지금 상한가가 깨졌어요. 상한가 깨지면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 자, 일단은 상한가가 깨졌다는 부분들은 변수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괜찮지만 옆으로 놔두고 이제 상황이 변수가 나타나게 되면 매도 의견을 보시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 정도고요. 내려갔던 종목이 잠깐씩 반등하는 부분들 있었던 거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상승 포인트는 2.3%대 뭐 나쁘진 않네요. 그죠? 아까 오전 시점보다는 좀 나아진 모습인 것 같고요. 하락률 같은 경우도 보시면 오늘 뭐 스펙 하한가, 네이처셀 하한가 요거 제외하고는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이하게 많이 빠졌거나 불편한 종목은 없었고요. 낙폭 같은 경우도 2.9%대. 그러니까 지금 상승 종목하고 하락 종목의 포지션 그 분포가 거의 비슷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보합인데 조금 약세가 더 많은 그런 정도의 흐름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종목들 간의 움직임들도 대체적으로 3% 안쪽으로 움직임들이 많이 나왔을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정도라면 괜찮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매매 동향 보도록 합니다. 오늘 확정된 매매 동향 살펴보시면 일단 기관 쪽 먼저 볼게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사들였고요. 네, 이런 종목들 위주로 매수가 좀 들어갔는데 매도는 뭐 일단 SDI, 그다음에 현대차 매도가 좀 있고요. 고퍼스 매도를 때렸네요. 이제 고퍼스 매도 때리고 ETF 쪽은 지금 갖다 던지는 형태의 모습인 것 같아요. 레버리지가 사라졌죠. 뭐 그런 형태의 모습 이렇게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은 뭐 특별하게 나쁘게 잡히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시장에 들어오는 자금의 숫자가 워낙 적기 때문에 액수 크기가 작기 때문에 뭐 이렇다 저렇다 할 만한 방향성을 결정하기 어렵겠습니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지수를 방어하고 싶다라는 느낌이 일단 있다 보시면 되겠죠.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오늘 삼성전자가 순 매도가 나오고 있었는데 이거 그대로 순 매수로 가져가면서 막판에 확 키워줬어요. 하이닉스 순 매수 있었고요. 네, 시총 상위권 종목들 위주로 매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레버리지 인버스 다 들어가 있지만 고퍼스의 모습이 사라졌죠. 자, 이 모양새는 일단은 지수의 어떤 큰 변화폭은 일단 한 템포 넘어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도한 종목들은 LG에너지솔루션 팔아먹고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나는 게 특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은 일단 빠르게 진정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부담감은 좀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은 뭐 상승에 대한 기조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만 상승 반전이 확실시 되기 전까지는 매매에 대한 포인트들을 조금 아껴서 천천히 대응하실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지금은 어차피 지금 사나 조금 올라가서 사나 크게 뭐 차이가 없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너무 바닥에서 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현재 시점을 일단은 네,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장은 내려갔으면 또 올라가게 할 테고요. 급하게 내려가면 급하게 올라가는 반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는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마무리됐다 치더라도 다음 주에 발표되는 이제 실업률이라든지 그 다음 주에 발표되는 CPI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우호적이 될 거라 생각하면서 일단은 주가 반등을 10월 달에 좀 기대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너무 어려운 장이었는데 고생들 많으셨고요. 역대급으로 힘든 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조정에 대한 이 크기가 역대급 지금 한국 증시가 생긴 이래로 네 번째 속하는 그런 레전드급 끝판왕 같은 그런 조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초보 투자자분들이 감당하기 상당히 어려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힘드신 부분들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하고 있다 스스로에게 네, 칭찬 많이 해주시고요. 자, 긍정적인 기운으로 휴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휴일 잘 보내시고 저는 화요일날 진행이 좀 될 건데 휴일 동안에는 종목 진단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네, 휴일 동안 종목 진단 내일부터 더 종목 진단 올려드릴 테니까 종목 진단과 함께 또 휴일 잘 나시기 바랍니다. 자, 건강하게 휴일 보내시고 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